혹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처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버그를 고치고 성능을 확 끌어올리고 심지어는 아예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의 뇌를 버그 추성이 운영체제에서 초지능을 갖춘 네트워크 슈퍼마인드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업그레이드의 시작점은 바로 그 기본, 운영체제, OS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신의 OS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설치되거든요. 바로 이때 평생의 지적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가 바로 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건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뇌의 기본 연산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코드를 심는 정말 중요한 과정인 거죠. 이게 바로 누적적 우위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별거 아닌 작은 차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말콤 글래드웰의 유명한 책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예시를 보면 이 원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캐나다 최상위 아이스하키 리그 선수들을 보니까 1월에 태어난 선수가 11월에 태어난 선수보다 무려 5.5배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소년 리그 선수 선발 기준일이 1월 1일이었던 거죠.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아주 약간 더 앞선 상태에서 엘리트 팀에 뽑힐 확률이 높고 그럼 더 좋은 코칭과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초기 우위가 복리이자처럼 쌓여서 나중에는 압도적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죠.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이 바로 이 아이스하키 예시와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일찍부터 책으로 세상을 만난 아이들은 어휘력, 문해력, 그리고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추상적 사고 능력에서 아주 미세한 우위를 점하게 돼요. 이 보이지 않는 우위가 학교에 들어가면 더 높은 성취로 이어지고 그 성취는 또다시 더 깊이 있는 학습 기회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빌 게이츠의 이야기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968년 그 당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조차 구경도 하기 힘들었던 고성능 컴퓨터를 거의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 이건 그에게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경쟁력을 안겨준 거죠. 수천 시간의 프로그래밍 경험은 그에게 압도적인 출발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린 시절의 풍부한 독서 경험은요, 아이의 뇌에 마치 빌 게이츠의 그 컴퓨터처럼 강력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동시에 설치해주는 것과 같아요. 평생에 걸쳐서 정보를 분석하고 지식을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를 선물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미 어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OS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정신적 OS를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볼까요? 총 5단계를 거칠 겁니다. 먼저 우리 뇌의 하드웨어 상태부터 진단하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외장 드라이브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 능력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뇌들과 연결해서 진짜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뇌라는 하드웨어의 기본 사양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버그가 내장되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겠죠. 과연 우리 뇌의 기본 OS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행동경제학의 대가 데니얼 터너먼에 따르면 우리 뇌는 2개의 시스템, 말하자면 듀얼 코어로 작동합니다. 시스템 1은 아주 빠르고 자동적이고 직관적이에요. 하지만 너무 성급해서 오류를 일으키기 쉽죠. 반면에 시스템 2는 신중하고 논리적이지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어린 시절의 독서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게으른 시스템 2를 훈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시스템 1의 치명적인 버그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믿어버리는 YC사티 편향 때문에 우리는 아주 제한적이고 심지어는 틀린 정보 몇 개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철석같이 믿어버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판단 실수를 저지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생물학적 뇌가 가진 이런 하드웨어적 한계와 버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외장 드라이브를 추가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서로 연결해줄 외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티아고 포르테가 제안한 두 번째 뇌라는 개념인데요. 아주 불안정하고 쉽게 까먹는 우리 머릿속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외부 디지털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만의 외장형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번째 뇌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CODE라는 4단계 방법론인데요. 첫째, 영감을 주는 정보를 포착하고, 둘째, 나중에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정리합니다. 셋째, 정보의 핵심, 즉 정수를 뽑아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표현해내는 거죠. 뭘 포착해야 할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밑줄 그은 부분, 회의록, 웹서핑하다가 발견한 좋은 글, 심지어 길 가다가 떠오른 생각까지 모든 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 괜찮다 싶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외부 시스템에 저장하는 습관 그 자체입니다. 자, 하드웨어의 한계를 보완할 외장 드라이브까지 추가했으면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정신 모델, 즉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죠. 우리가 첫 번째로 설치해야 할 필수 소프트웨어는 바로 시스템 사고입니다. 이건 눈앞의 개별 사건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와 패턴, 그리고 근본적인 구조를 보게 해주는 렌즈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아요. 문제의 겉도는 증상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찾게 해주죠. 두 번째로 꼭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들의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일종의 바이러스 백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타당한지 한번 검토해보는 거죠. 비판적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주장과 증언을 구분하는 겁니다. 주장은 근거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이 탄탄한지를 따져봐야 해요. 반면에 누군가의 증언은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을 만한지, 전문성이 있는지, 곡식 편견은 없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기 정말 쉽습니다. 자, 하드웨어도 진단했고 소프트웨어도 새로 깔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실행 버튼을 안 누르면 그냥 고철덩어리죠. 뭘 해야 할지 아는 것과 그걸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 대체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5.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멜 로빈스의 5초의 법칙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실행 도구예요. 이거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우리 뇌가 피곤한데 나중에 하지 뭐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어내기 전인 딱 5초 안에 몸부터 움직여서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5, 4, 3, 2, 1, 출발! 이 카운트다운이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개인의 실행력까지 높였다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업그레이드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마음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개인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지능, 즉 슈퍼마인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집단 지성이라고 부르죠. 생각해보면 인류의 모든 위대한 발전은 사실 한 명의 천재가 혼자 이룬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뇌를 서로 연결할 때 개별 지능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지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알아본 궁극의 업그레이드 경로입니다. 내재된 버그를 가진 우리의 생물학적 뇌에서 시작해서 외장 드라이브인 두 번째 뇌로 그 기능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네트워크 슈퍼마인드의 일부가 되는 이 위대한 여정.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업그레이드 중에서 여러분이 이건 오늘 당장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